아르바이트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했던 알바 중에 이런 것 사람들이 보여준 제일 잘 알더라고요. 이 칸초 뚜껑에 있는 숨은 그림인데 이것도 나중에 불매운동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냥 욕으로 시작했고 먹으면서 지금은 다른 숨은 그림으로 막 바뀌고 해서 홍역을 치렀던 걸 봤습니다. 저는 원래 일본을 좋아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일본 갔다 와서 일본 갔다 온 소감이라고 그렸습니다. 그게 2005년부터 그리기 시작했으니까 되게 정성껏 잘 그리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저 때부터 718라고 이걸 먹기 시작을 해서 제가 알려진 게 2005년부터 좀 이제 인터넷 포털 이런 데 들락날락 했는데 그때 이미 시작부터 718여서 욕 100에 칭찬 0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저는 욕을 먹는 게 이제 두렵지가 않죠. 원래 욕만 먹으면서 말을 그렸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그렸던 게 뭐 일본 주차장이 이렇게 편하다 이런 내용이네요. 여기는 뭐 일본 맥주가 맛있다, 뭐 일본 뭐 빵이 맛있다 이런 걸 그렸는데 사람들이 718하고 욕을 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부터 왜 그러지? 왜 이거 맛있다고 말을 하면 진실을 그냥 말을 하는 건데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근데 그때부터 반일 감정은 계속 점점 독해졌던 것 같고 모든 게 다 예상대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여행 만화를 많이 그렸어요. 이 나고야 편인데 아까 나고야 갔다 오신 분도 계신데 저는 일본을 되게 좋아해서 일본에 다니면서 많이 깨어났던 것 같아요. 그냥 궁금한 것들, 우리가 보던 것들의 원류가 막 보이잖아요. 일본에 가면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르거든요. 디테일이. 근데 이게 왜 어디서 왔을까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고 배우고 하면서 제가 좀 오른쪽 사상으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막 DJ 선생님 찍고 뭐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많이 바뀌었죠 지금은. 그러다가 이제 시작한 게 이 조이라이드라는 만화인데 요거는 이제 한국경제에 했던 경제 만화였어요. 이게 좀 저한테는 결정적인데 인생에서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설렁탕을 한 그릇 시켜놓고 왜 이렇게 비싸냐, 원가가 얼마냐 막 이런 거 따지면서 같이 기사 보고 화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드디어 그게 돈에 대해서 만화를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정말 본격적으로 왼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이 자본주의에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다. 자본주의 끝판왕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잘 어떤 사람마다 이렇게 포커싱을 해서 이 자본주의나 돈 얘기를 살살 하면서 진실을 전하면 제일 되게 잘 빠져나오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랬었고 그래서 돈을 얘기를 하면서 경제 쪽으로 먼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급기야는 그 정치나 국제관계 이런 것까지 막 알게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래서 재밌어요. 사실 솔직히 저는 어차피 남의 이야기를 남한테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려고 만화를 그린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걸 처음부터 결정을 했고 이것도 그런 식으로 그린 만화인데 이제 나중에는 뭐 정치나 국제관계 얘기도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그대로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한 2, 3년 전부터 그렸던 어떤 뇌내망상 같은 게 있는데 막 그냥 그렸는데 미쳐받고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세상이 맞춰지는 거예요. 미친 세상에서 돼버렸고 그래서 저는 요즘 되게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만화의 대표적인 만화인데 이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막 한 해도 안 됐을 때예요. 한 해 안 됐을 때고 처음으로 막 최순실 사태가 시끄럽고 할 때 그렸던 만화입니다. 이거 보신 분들 많을 텐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생각으로 그렸는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트럼프 정부 출범도 제가 그때 술 마시면서 야 설마 트럼프가 되진 않겠지?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그때 했던 시나리오인데 네, 오셨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뒤쪽에 자리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요. 그 맨 뒤쪽 벽을 우리가 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분만 시간 주시면은 자리를 좀 넓혀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5분 정도 시간 주십시오. 작업할 동안. 믿을 수 없는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아니 어떻게 벽이 터질까? 연예인이 되셨네. 네, 놀랐습니다. 비밀의 공간이 있네요. 역시
여러분들 박정희 여기 전시관 와보신 분 기존에 좀 계시네요. 대부분은 처음 오셨네요. 사실 박정희 기념관이라고 하면 다 구미에 있는 줄 알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 와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냥 뭐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냥 구경하고 산책하기도 좋으니까 평소에 또 주변인들과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되게 전문적인 방송인들이 오셨네요. 일단 뭐 자, 오늘 참석자들이 평소보다 많다 보니까 무빙월 지금 이 벽면이 무빙월이 돼가지고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제 벽은 벽이 열리고 있어요. 통로니까 의미가 없고 앞뒤쪽으로는 이제 그 강의실이 연장이 되겠죠. 지금 기념관 관계자들이 열심히 작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 지금 뒤에 격벽이 나가고 있죠. 격벽이 나가면서 뒤쪽에다 이제 의자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강의는 살짝 저런 식으로 폴딩이 되면서 한쪽으로 싹 접히면은 벽이 이제 없어지면서 뒤에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빙월이라는 요즘 건축하는 분들의 이제 신기술이죠, 신기술. 자, 예상외로 오늘 평소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도저히 뭐 자리가 현재 마련된 자리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뒤쪽 공간을 더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칸만 더 정리를 하면은 뒤가 확 열리겠죠. 저거 처음 보세요? 요새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쪽 것도 마찬가지로 접으면 이것도 접히겠죠. 자, 박정희 이제 기념관이라 그런지 비밀이 많네요. 역시 작가처럼 재미있네. 자, 무빙월 뒤쪽 공간을 하니까 굉장히 넓어졌죠. 저 뒤쪽이 이제 도서관 입구 쪽 되는데 유튜버가 또 오시고 평소보다 어떤 채널을 하고 있어요? 오훈 선생님이십니다. 자, 지금 여기서 공간은 마련됐고 유튜브들이 몇 분 더 오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강의가 나가야 되겠죠. 채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볼 것도 없는데 더 팬 사인을 해야 되겠다. 팬 사인을 해야 돼. 이제 좀 시원해지셨나요? 잘 안 보여도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잘생긴 오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편히 앉아주세요. 완전 신기하네. 애기 너무 귀엽네요. 네, 여러분 다시 안녕하세요. 네,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가진 게 유일하게 못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딸내미인데
딸내미만 보면 너무 부럽네요. 좋겠다.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저런 아이들이 참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침마다 나라 걱정 그만하고 좀 생산적인 일 하고 싶어요. 저는 어쨌든 이때부터 여기 그랬던 만화인데 이거 그냥 잠깐 보고 또 편안한 얘기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만 봐도 탄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탄핵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이렇게 집어넣고 그때부터 이렇게 만화를 그렸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대통령이 되겠구나. 민주주의가 이겼다. 분명히 이런 말로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이랑 점점 멀어지겠구나 이런 걱정을 제가 아주 초창기에 그렸던 만화입니다. 이때 여기 일본과의 그 단교도 내가 그렸었다가 에이 설마 이렇게 되겠어 그리고 말풍선을 뺐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통진당이 부활할 거라고는 예견을 했는데 사실상 저는 부활했다고 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지직거리지? 아이고 말만 하면 지직. 어머 뭔가 음모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아파요? 육성으로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되겠죠. 뭔가 있어요 여기 지금. 껐습니다. 그냥. 큰 소리로 할게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통진당은 부활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민중당도 있고 뭣도 있고 막 그러죠. 네, 저는 부활했다고 보고요. 사실 이 사람만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곧 나오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 근데 남북 정상회담을 그렸는데 이게 사실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건데 이거는 진짜 그냥 망상이었어요. 망상이었고. 마이크 끄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되네요 이제. 진짜 망상이었는데 저는 그 정상회담 사진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은 서 있는 구도까지 똑같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평화협정 체결까지는 못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구도가 된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때문에도 그냥 은둔의 인물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이 점점 붕괴되지 않을까. 주식도 많이 떨어질 거고 해외 자본도 점점 이탈할 것이고 이제 일본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가 점점 이제 되고 있는 7번까지 이제 그랬는데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 이 정도까지는 얼추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사람들이 뭐 신기하다고 하는데 저는 더 신기합니다. 이게 된 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는 또 망상인데 사실 여기 남북 총선가 아직까지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겠어요 설마? 근데 사실 이 앞컷들도 다 이런 기분으로 그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일단 저는 온 것 같고 이건 모르겠어요. 아직 연방정부 수립도 노리고 있는 거는 같은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방제 통일이 될 것이다. 이런 뭐 친일파가 세운 대한민국이 소멸된다 이런 구호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왜 마지막 단계 없냐 그래서 이렇게 수청이 되는 장면을 그렸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좀 떨렸던 게 이분이 누군지 모르게 이렇게 표시는 잘 안 했어요. 이렇게 또 했다가 큰 봉변을 당할까봐. 근데 사실 이거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통일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수청을 하잖아요. 이거는 뻔히 보이는 일인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저 사람들한테 협조를 해가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가 싶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사람들이 어제 오늘 생긴 세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1948년도에 이 나라가 건국될 때부터 건국되는 순간에 그걸 저지하지 못했죠. 저지하지 못한 세력이 있죠. 그 세력들이 지금까지 계속 국가 전복을 꿈꾸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오다가 그게 최근에 들어서 꽃을 피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인민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유토피아, 공산주의 국가를 꿈꾸고 있는데 그 시도를 한 번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고 그게 지금 드디어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승만 대통령 그걸 아주 확실하게 틀어잡았죠. 그리고 그 후로 보다가 또 몇 번 그 사람들이 봉기를 하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다시 또 진압을 했고 또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또 한 번 또 그게 이틀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또 군사정권이 또 진압을 했었죠. 그래서 계속 겉으로 위로는 못 올라온 채
밑으로 암약하면서 계속 문화예술이나 출판 뭐 이런 쪽으로 교육 쪽으로 계속 뻗어나간 그 열매들이 드디어 이 사람들이 이걸 따먹으면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70년 이제 넘었죠. 72년 이상 꿈꿔왔던 이 좋게 말하면 저들식의 통일이죠. 이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이에요. 오늘 주제가 그건데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희망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이 나라는 좀 절망적으로 보는 거고 임계점을 넘지 않았나 싶고 저희들끼리 지금 모이면 하는 말이 어떻게 될 거냐 일단 뭐 그리스식으로 망할 거냐 아니면 베네수엘라까지 가서 망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들 모여서 하는 말은 일단 망하는 건 좀 기정사실인 것 같아서 굉장히 슬픕니다. 네, 슬프고 제 생각에는 아마 정권을 되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총선까지 몰라도 대권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경제를 이렇게까지 망쳐놓은 정권이 다시 신임을 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그렇게 해도 걱정입니다. 그동안 또 이 좌파 정권에서 숨죽여 있던 온갖 단체들이 또 다 들고 일어날 거라 아마 나라는 정권을 되찾더라도 굉장히 대혼란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해서 죄송하고 오늘은 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보시고 우리 그냥 대화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그린 컷인데 돈이에요. 돈을 보면서 깨어났습니다. 돈은 왜냐하면 솔직하거든요. 숫자로 돼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이상한 사람 소리 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 자본이나 돈 앞에서는 항상 솔직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번에 한창 시끄러운 조 선생님도 보셨잖아요. 자기 자식한테나 자기 거나 자기 재산에 얼마나 철저하고 철두철미한지 지금 온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과 행동에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살살살살살살 긁어주면서 돈 얘기를 해주면 아줌마들한테는 집값, 아이들한테는 학생들한테는 비트코인 얘기를 해도 좋고 그런 식으로 데리고 나오는 걸 제가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제 더 이상 데리고 나올 사람이 없고 동네 슈퍼 아줌마부터 그냥 커피집 아가씨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친척은 일가 친척은 물론이고 요새 되게 좀 재미가 없어서 지금도 혹시 생각이 다른 분들이 좀 이렇게 앉아 계시면 참 좋을 텐데 여기는 좀 그런 분들은 없어 보이네요. 워낙에 성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한 분 한 분이 이런 전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돼서 주변에 진실을 전하는 일들을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소중한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면 정말 작정하고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잘 설득하면 저는 100% 지금까지 다 성공했거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니까 제가 꼭 진실을 전하는 파수꾼으로서 뿌듯하게 한번 살아보아요. 일단 제 간단한 서두는 여기까지고 그런데 이제 유튜브 얘기를 해야겠죠. 저는 일단 말주변이 없어요. 말주변 없고 만화로 표현을 하는 사람인데 개그 만화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막 개들 입치면서 헛소리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기만 하면 이제 안티 팬들이 몰려와서 터니까 댓글에서 막 난리가 나고 그냥 어디다 칼럼을 하나 쓰려고 해도 그냥 일본 여행 칼럼인데도 밑에 와갖고 친일판이 난리가 나는 그런 주홍 글씨가 박혀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개그만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우익의 가치를 담은 만화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와서 욕을 해도 매체도 튼튼하고 그런 거에 단련이 돼 있고 해서 조선일보나 한국경제나 이런 오른쪽 성향 매체에서 연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쭉 하다가 그마저도 여의치 않게 된 거예요. 그게 작년 최순실 사태 때 그랬고 제가 조선일보에 나왔었고 그때 그 다음에 뉴딜리나 이런 데 연재하는 것도 이제 송사들이 시작이 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작은 만화 한 컷을 가지고 앞뒤 다 자른 한 컷 만화를 가지고 거기다 이상한 혐의들을 붙여서 자꾸 고소 고발들을 하니까 와 이제 정말 나는 만화는 더 이상 못 그리겠구나 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지금 다 거의 내려놓은 상태고 하나 빼고 만화가 타이틀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여지책으로 찾았던 게 유튜브였어요. 유튜브는 왜곡이 힘들잖아요. 영상을 틀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의 방해도 받지 않고 쭉 이어질 수 있는 매체여서 여기 되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제가 이거를 작년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그전에 시작했는데 그때도 물론 엄혹한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첫 회가 바로 이
화면인데 이 그거마다 유튜브 구독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엄청 어색하게 카메라를 켜놓고 밤새도록 한 편 찍었어요. 그래서 반복하면서 안 되겠는데 그냥 억지로 정말 한 건데 이때만 해도 큰 스튜디오 형식의 공중파 형식을 따온 모의 채널들이 몇 개 있었고 아니면은 종편에서 뭔가 말씀 잘하시는 프로페셔널 방송인들이 와서 하는 채널들 좀 있었는데 그냥 개인이 카메라를 켜고 혼자 앉아서 저렇게 모의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채널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그 친구가 그걸 하고 있어서 전자제품 리뷰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배워서 아 남자 혼자 떠들어도 충분히 컨텐츠가 될 수 있겠구나 그거를 회의를 하고 하기로 했던 게 6월 7월쯤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초부터 첫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저는 구독자는 지금 한 22만 분이 모여주셨는데 놀랍게 저보다 더 큰 채널들도 많이 나왔고 1년 새에 정말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그냥 좀 뿌듯해요. 이거는 정말 뿌듯하고 아무도 없던 시절에 비해서 지금 훨씬 외로움도 없고 무슨 윤서인 라인이니 뭐 이상한 막 말도 나오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러는데 그런 건 되게 속상하긴 한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좀 사람들이 좌우할 거 없이 싸우면 잘해요. 우리끼리 막 싸우고 막 답답한 애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좀 중간에서 기름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쪽 채널 저쪽 채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융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생각은 좀 안 싸웠으면 좋겠고 잘 서로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통합만 잘 돼도 충분히 저희가 다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일 났다. 왜 안 되지? 저는 뽑았는데 갑자기 전원이 부족하다고 나오네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분열의 원인 제공자가 좌파들이에요. 네네네네. 좌파들은 분열 제공을 안 한다고 그냥 자기 하려면 한다고. 네,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익의 기본은 개인인데 각자 알아서 하고 각자 도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좀 뭔가 어떤 업계가 되면서 나눠 먹을 것들이 생겨서 그런지 거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진짜 우파냐 가짜 우파냐 이런 건데 아니 저도 김대중도 찍고 왼쪽에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과거 뒤지면 자기가 흑역사가 있고 저도 지금 하는 일이 계속 데리고 나오는 일인데 그럼 거기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다 가짜 우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좀 통합하고 같이 좀 뭉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네. 됐네요. 네. 이제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관계자분이 아니지 않으세요? 네. 특이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여튼 뭐 구독은 다 하고 계시나요? 예. 구독하지 말라니까요. 아니면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구독해도 됩니다. 뭐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거 있나요? 영상을 보면서 뭐 좀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뭐 뭐든지 좋으니까 잠깐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기 젊으신 분, 네. 노란 딱지 받으신 거예요? 노란 딱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그게 수익 창출을 막는 건데 최근에 4개를 연속으로 받았어요. 저는 어디 가서도 나는 노란 딱지가 없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사는 사람인데 왜냐면 저는 되게 표현도 조심하고 욕도 안 하고 막 이래서 근데 최근에 4개가 최근 영상이 노란 딱지가 따로 동시에 그것도 2개가 나와서 2개를 항소를 했더니 2개가 더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항소도 못하겠어요. 이거는 근데 그거 뭐 특별히 우익을 탄압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유튜브 정책이 요새 이렇게 노란 딱지를 막 남발을 해서 이 컨텐츠들의 질을 높이려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컨텐츠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뭐 이상한 정지화면 같은 영상들도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남의 거 긁어와서 막 말만 하는 영상들도 많이 없어진 거 보면 또 노란 딱지가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좀 기준은 없어요. 기계가 하는 거라서. 저희는 그냥 팔자라고 생각해요. 노란 딱지 붙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자꾸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막 이게 뭐 정권의 음모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란 딱지 붙으면 폭파되진 않아요? 그게 그런 썰이 있어요. 노란 딱지가 너무 많은 채널은 결국은 폭파된다는 말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잘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고요. 제 주변에 폭파된 친구들도 좀 있고
시원하게 날아가는 우리 탈바가지 동생도 있는데 그 친구도 보면은 나름 이런 룰에 의해서 날아가더라고요.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네. 3303 소나타 타고 오신 분이요? 옆에 접수분이요. 예, 3303 소나타. 요새 소나타 너무 좋던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걸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한반도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늘 느끼고 있는 이 한반도잖아요. 어느 나라 지도 그려봐라 저렇게 그리죠. 토끼 모양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이때는 우리가 반공민주주의를 했던 시절이에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주창했던 반공민주주의 시절에 저렇게 나라가 선이 선명했는데 지금은 좀 인민민주주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민주주의라는 말밖에 안 하는데 그 앞에 뭐가 붙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철저하게 반공민주주의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걸 기치로 만들었던 나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반공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다가 왜 와갖고 너네 뭐 민주주의가 뭐 이러냐, 왜 탄압하냐, 유신을 하냐. 아니 민주주의보다 더 우선하는 반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 반공은 완전히 사라졌고 어디 가서 반공 말하면 막 두드려 맞죠.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지금은 완전 인민민주주의가 됐기 때문에 그 인민민주주의 덩어리가 위쪽에 빨간 나라였고 지금은 많이 물들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요 그라데이션 약간 이쪽으로 하려다가 이렇게 놔뒀는데 그래서 저는 꼭 지켜야 할 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저는 요새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나라 지도 그려봐 이러면은 저는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땅도 아닌 저 위에 저 대가리 부분 이만한 걸 그리는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다리는 꼭 울릉도 독도 두 개 꼭 그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밑에 진도도 있고 완도도 있고 훨씬 큰 섬들이 많은데 뭐 제주도까지 그리는 건 이해가 가는데 꼭 독도를 꼭 그리거든요. 그게 저는 되게 이념적으로 이 지도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뭔가 이념 교육에 의해서 왜곡된 지도가 아니고 우리는 사실상 대한민국은 이렇게 생긴 나라죠.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죠. 통일은 그 다음 스텝이죠.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땅조차도 저렇게 빨갛게 물들고 있는 상황에서 왜 저런 자꾸 저들의 의도에 맞는 이상한 통일 지도를 그리고 있는지 저는 그게 되게 무섭고 답답해요. 통일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통일을 해서 우리한테 뭐가 좋은가 좀 이성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통일과 지금 정권이 주장한 통일은 전혀 다르다고 보고요. 굉장히 위험한 통일은 반드시 좀 막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통일이란 두 글자로 자꾸 덮어버리고 민주주의란 네 글자로 자꾸 덮어버리는데 그 앞에 뭐가 붙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칼도 요리사가 쓰냐 강도가 쓰냐 다르듯이 그 주체가 굉장히 다른 건데 그걸 자꾸 빼고 뒷부분만 얘기하고 너 그럼 통일 반대하냐? 너 그럼 민주주의 반대하냐? 이게 저들의 정법인데 그런 거에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그동안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만화를 통해서 몇 가지를 이제 좀 소개를 하면서 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예측을 해보는 15분 정도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재미없나요? 딴 거 할까? 재밌어요. 또 끝나고 또 재밌는 대화 나눠보아요. 요게 제가 미디어 펜에 연재한 한 컷 만화인데 사실은 한 컷 만화를 굉장해서 막 2칸씩 그리고 막 이런 만화인데 이게 처음으로 출범했을 때 정권이 그때 정권 초창기에 제가 만화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통합의 대통령이라는 걸 기치로 이 사람이 처음 연설을 하면서 나왔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때부터 당연히 굴한 줄 알았고 이미 시작할 때부터 2번 찍은 사람, 3번 찍은 사람들은 막 적폐 대상이었죠. 막 돌멩이 맞고 그렇게 시작을 하던 그 상황을 한번 표현해봤고요. 그렇게 해서 출범한 정권인데 보시면 대통령님, 공무원 3명이 일반 회사원 1 명이 하는 일도 못하고 있네요. 깜짝 놀라면서 공무원을 더 이제 뽑는 장면인데 이게 진짜 저는 참 망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때려 부어서 세금 일자를 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작했구나. 이게 정권 초창기의 일입니다. 그걸 돌아보는데 그 다음 화가 재밌습니다. 지금 한참 화제가 된 인물을 저는 예전부터 주목하고 있었는데 계속 공부는 안 가르치고 트위터질하면서 기웃기웃하다가 부르는 순간에 확 뛰어가는 걸 여러분들도 다들 보셨죠? 이 사람이 저는 이때부터 2인자가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때는 다른 라이벌들이 오히려 하나도 날아가지 않았던 상황인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분과 지금 현재 저기 청와대 그분이 좀 영혼의 동반자가 아닌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초반에 지나치게 그 페미니즘 정책을 막 쓰고 남자 편을 막 다 버리더라고요. 남자 20대 특히 지지를. 그래서 저도 보면서 느끼는 게 아, 다음 후보도 잘생겼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이 계획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대선 진로가 참 좋은데 막 이러던데.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이 문제입니다. 그럼 비정규직 없애고 일자리가 없어요. 공무원 늘리고 등록금이 비싸요. 단어가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게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거를 이 사람은 다 동원해가지고 과감하게 시작하더라고요. 그 아예 정권 초기부터 나라 살림이나 나라의 미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었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뽑는 인사들이 아주 가관이었죠. 위장전이 이중국적이 있어 어떻게 할까요? 누구냐고 물어보죠.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편을 위로 올려 앉히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인물들이 잔뜩 중용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가서 이렇게 굽신굽신한 거 보면서 제가 한번 또 되게 화가 났었고 똑같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도 여기서는 쇼하고 있는데 북한을 자극하지 마라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보 대통령이라고 태도를 다 바꾸는 장면도 너무 재밌었죠 처음에. 그리고 그 전까지 되게 유행했던 연예 기사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연예 기사 나오면 무엇을 덮으려고 했던 요런 말들 지금 저 연예 기사에 묻혀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들 뭐 이런 아주 음모론적인 기사들이 싹 사라진 걸 보면서 그것도 되게 신기했었고 그래서 이제 인사 원칙을 말하죠.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입니다. 이렇게 딱 끝나는 건데 진짜 이런 사람들을 전폭적으로 쓰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왜 이러는지 아시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 하면 이렇게 해야 그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건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가 이 대한민국의 법조계를 무너뜨리고 싶으면 법조계 수장에다가 아주 형편없는 인간을 올려놓으면 이게 무너집니다. 그게 방송을 무너뜨리고 싶으면 방송부문의 제일 수장에다가 제일 형편없는 인간을 올려놓으면 이게 무너지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존의 질서, 거기서 올라갈 수 있던 후보군 이런 사람들과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시스템을 다 한 번에 무너뜨리려면 수장에다가 아주 이상한 인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장은 자기가 거기 앉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걸 알기 때문에 그 위에서 더 분탕을 치고 더 충성을 하고 더 아주 나쁜 짓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조직이 다 전통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초반기부터 그 전략을 아주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 지금은 아주 법 체계를 대한민국 법 체계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메갈리아들을 비롯한 여성 페미니즘 정책들인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었고요. 또 이거 또 웅웅거린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탈핵, 탈원전 시작하는 거. 너무 웅웅거리.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자꾸 삥삥거려요 이거.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한 분도 근데 뭐 딴 데 보면 폰 보시는 분이 없어 신기하다. 천천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너무 빠른가요? 네. 또 막 이상하다니까. 부모님 아니세요? 저 처음 뵙습니다. 네. 천천히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원을 잔뜩 꼽았잖아요. 사람은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 전기 없으면 하루도 못 살잖아요. 근데도 그걸 폰을 보면서 탈원전 해야지 뭐 이런 말을 저런 걸 SNS로 쓰고 있는 청년을 표현해 본 거거든요. 자연을 보호해야지. 되게 사람들이 위선적이에요. 자기는 마음껏 전기 쓰면서 전기 좀 없으면 어때? 뭐 원전 하나 없으면 어때? 이런 말 같은 거는 굉장히 쉽게 하거든요. 그런 답답한 장면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 좀 설명충이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교육감이죠. 외고 없앤다고 첫 발표하는 장면.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은 졸업했잖아 이런 장면인데 이것도 다 정권 초창기 때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일들이에요. 저는 요때 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집값이 오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북한 팔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는 장면. 그래서 점점 외교 왕따가 시작이 됐죠 이때부터. 사실 누가 봐도 이상한 나라인데 그걸 자꾸 팔고 다니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누가 와서 뭐 소말리아랑 잘 지내세요 이러면 그 소말리아 해적 막 생각나고 무섭잖아요. 이런 이상한 말들을 막 외부에 자꾸 하고 다녀서 충격적이었고, 요건 이제 그때까지 패션 외교를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싹 바뀌어가지고 패션도 엄연한 외교라면서 그걸 막 추앙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던 대비되는 만화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로남불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제 마음껏 김정은을 향해서 사랑을 구애를 하는 장면입니다. 레드라인 넘지 말라고 하는데 넘어도 자기도 아무것도 못하는 걸 한번 표현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뽑혔던 장관들도 다들 무슨 사발면 같은 거 쳐들면서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거에 사람들이 또 넘어가는 거, 이런 게 너무 답답해요. 사실 우리 조국 선생님도 제가 들은 거는 되게 와인에 스테이크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꼭 사진은 무슨 대포집 가서 소주 제일 싼 거 이렇게 놓고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자꾸 그런 거에 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극우 딱지를 붙이고, 저도 여기 이제 극우 딱지가 붙고 있습니다. 네. 또 자기들은 이렇게 아주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불과 지금 2년 반쯤 전인가요? 그때 이제 드디어 건드린 게 최저임금이었죠. 그래서 최저임금도 당연히 올랐고, 이 친구가 지금 최저임금 더 달라고 왔는데 보다시피 해고가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때가 뉴스 포털에 다 이거 양념을 친다고 그러거든요. 전부 댓글들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풍으로 전부 바꾸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1년 정도 후에 드루킹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때부터 되게 이상하다고 이건 보고 있었어요. 너무 말도 안 되게 항상 베스트 댓글 같은 게 바뀌니까 그냥 순수하게 팬클럽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아주 음모가 있었던 제대로 된 조직이었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때 대통령이 했던 말이 서민주거 안정과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작하겠다 이걸 말하는데 전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분이 똑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딱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부랴부랴 집을 샀죠. 아니 한 번 했으니까 한번 경험했잖아요. 아 그때 막 자고 나면 집값 오르고 막 부동산 난리 나고 전 다 봤거든요. 그때 전 신혼이라서 못 샀는데 이번에는 했죠. 저도. 그리고 예상대로 됐어요. 예상보다 훨씬 독하게 됐고, 약간 주춤했던 것도 지금 다시 다 회복돼서 전고점을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무서워요. 저는 무슨 폭탄 돌리는 기분이. 이따 여기 악보유님이 오셨으니까 저도 한번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게 차라리 그냥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자고 나면 몇 차씩 오르니까 불안해요 오히려. 그리고 뭐 지방은 많이 좀 죽는 것 같고, 그죠? 네, 제가 보기에는 양극화 시대를 넘어서 초양극화 시대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항상 제일 비싼 식당은 좀 천천히 망하잖아요. 싼 데부터 망하고 서민부터 망하고 이런 느낌인데, 지금 지방은 실제로 많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럴수록 서울은 더 오르는 것 같고, 이거 이따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게 뭔가 방송 장악인데, 보다시피 포탈은 네이버, 뭐 SBS 이런 건 다 이미 장악을 했고, 남은 것들 여기 있죠. 이제 KBS, MBC를 향해서 이제 마술을 뻗치는 장면입니다. 다 우리 편인 거 안 보여? 이제 너희들만 남았어. 너희도 자유롭게 해줄게. 결과적으로 다 덮었죠. 이때만 해도 뭐 유튜브가 뭐 이렇게 될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이런 것들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일 군사 협정도 이때만 해도 연장을 했죠. 2번을 연장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연장 한 번 할 때마다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장면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는데, 결국 이것도 엎어버리는 아주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 다음에 이제 블랙리스트 쓰는 장면인데, 그 전에 우리 MB가 쓸 때는 난리가 났죠. 블랙리스트라고. 근데 똑같이 이제 체크리스트가 되면서 정의로운 리스트 다 청산하자 이렇게 되는 이런 내로남불 현장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막 보고 있는 거 힘들다. 그만 볼까? 그리고 이 아나운서는 뭐 계속 이 정권에 부역하는 아나운서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몰카범으로 밝혀졌죠. 제가 그걸 콕 집어서 그려놨기 때문에 아주
아주 뿌듯해서 여담을 하시더라고요. 어찌나 꼴보기 싫은지 저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뭐 지금 우리 화제가 된 인물이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멋있는 말 막 하면서 일치 못하는 사람들 대체로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특정 성향 인물들이 득세하게 된 거예요. 방송에 갑자기 다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무슨 물 만난 무슨 뭐처럼 서로 나눠 먹고 하는 거 보면서 그랬던 만화입니다. 이건 참 이런 거 왜 사람들이 모를까?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온갖 막 구설수가 들어오고 저도 이제 송사에 많이 휘말렸던 시기인데 너무 속상해서 그려봤었어요. 눈물이 납니다. 광광.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캐비넷 털어서 막 하나씩 또 깔깔 꺼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장면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국가를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걸 할 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그냥 운동권 사람들이니까 그냥 기존의 질서를 흔들고 국가를 경영하던 사람을 음모를 뒤집어 씌워내서 찍어내는 거에 특화된 사람들이라 그거 하나는 끝내주길 잘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부터 국가를 경영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또 역시 못하겠죠.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또 하는 게 기존의 죽은 권력을 또 계속 캐비넷을 해서 뭘 하나씩 꺼내서 또 털고 하면서 계속 매질을 하더라고요. 그걸. 왜냐면 그게 제일 잘하는 거니까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게 그렇게 그전처럼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도 많이 돌아선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솔직히 여론조사 그게 맞나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여론조사도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만큼 조작하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뭐하러 솔직하게 하겠어요? 어디다 전화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지도 다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고 계속 그 상황에 맞춰서 조절해서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이건 음모론도 아니고 어떤 정도로 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에 관심이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구나. 이거는 재미없으니까 넘기고 그때부터 이제 그 전 정권에 좀 좋은 분들을 다 이렇게 잡아가두고 괴롭히는 게 시작이 되죠. 근데 이게 보시면 제가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선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때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뭐 성씨끼리 막 나눠서 단파 싸움하고 정권 잡으면 상대방 숙청하고 막 무덤까지 파갖고 막 목 자르고 막 이랬잖아요. 그 더러운 습관을 지금도 버리고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세금 일자리로 바닷물을 먹이는 걸로 저는 많이 비유를 하는데 물이라고 해도 똑같은 물이 아니죠. 바닷물이랑 생수는 다르듯이 일자리도 그만큼 저는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억지로 일자리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전부 세금 일자리라 이건 반드시 탈이 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그렇게 죽는다 이렇게 써있네요. 그래서 이때 방송들이 다 넘어가는 장면 그때 제가 그린 만편입니다. 정상화한답시고 다시 조작방송으로 다 넘어갔죠. 이 이후로 시청률은 이제 거의 뭐 미비할 정도로 떨어져 버리는 것을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어려워지는 게 내 삶이 달라진다는 그거랑 잘 맞는 것이 아닌가. 난 약속을 지킨 거다 라고 표현해봤고 이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 문통 얼굴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도 태클이 들어옵니다. 더 이상 그리지 못하게 됐고요. 지금 요새 못 그리고 있습니다. 네, 뭐 요거까지는 하고 이제 잠깐 좀 쉴게요. 여기 보면은 한국인들한테 제일 많이 선동되어 있는 두 단어 같아요. 분단하면 나쁜 생각이 들잖아요. 분단. 나눠져 있으니까 나쁘죠. 그 다음에 통일, 뭔가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자세히 보면 분단에 따라 붙는 거는 분단이라는 글자 외에는 다 좋은 것들이거든요. 자유민주주의도, 개인주의, 성장, 시장, 생산성, 자유, 작은 정부, 미국, 일본, 무국강병, 사유재산, 자유로운 경제활동까지 저는 이 분단 상황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굳이 도대체 저기 가난한 저 암흑의 땅과 합쳐져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반대인데 그런 거는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그때부터 일어난 것들이 중국이나 북한이나 집단 공산주의 이쪽이 훨씬 통일 쪽에 더 가깝다고 봐서 우리가 진짜 주도가 되는 자유 통일을 준비를 된 상황에서 추진하지 않는 통일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전 좀 이 통일에 대한 환상을 좀 깨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잠깐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보시겠어요? 네. 저쪽에 신사분. 작가님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해주셔서 감사한데 만화가 사실은 보면 우리가 제일 어릴 때
지금 이렇게 그 주제가 보면 사실은 좌우파로 지금 갈라져갖고 극심한 이념 전쟁으로 지금 들었는데 사실은 광화문이고 어디고 우리 우파 자유우파 집회하는데 가보면은 20대고 요번에 이제 그 저기 뭐야 조국 씨 때문에 20대가 많이 흥분해갖고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초등학생이 잘 안 보여요.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갖고 지금 정권을 다시 찾아온다 그래도 지금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이 전교조가 독거수처럼 지금 퍼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시 얘들 의식 교육을 시켜갖고 보내보내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그 만화를 쓰실 그 작품을 하실 때 초등학생들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우파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게 좀 주제를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아무리 자유우파라도 초등학생이 광장에 나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근데 진짜 제가 놀라는 게 저는 일본을 잘 알잖아요. 일본 반, 한국 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일본에 가면 어린이들 아침 프로에 꼭 기업 얘기가 나와요. 되게 신기해요. 이거 어떻게 나오나 무슨 인형극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빼빼로 있잖아요. 빼빼로가 일본 거거든요. 원래 포키라는 건데 그걸 이제 한국에서 표절하는 건데 포키를 처음 개발한 이야기가 나와요. 되게 그냥 뭐 인형극하고 체조하고 놀다가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과자에다 초콜릿을 이렇게 찍으면서 아이 흘렀네. 아 이건 너무 딱딱하게 굳었네.